원전 해킹 조직이 원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벌써 8번째인데요. 한수원 측은 공개된 자료가 일반 문서 수준이어서 원전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문건 중의 일부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허술한 정부 보안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원전 반대 그룹을 표방한 해킹 조직이 SNS를 통해서 원전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은 총 8.5MB 분량의 자료고요. 예. 이 중에는 이제 원전과 관련한 자료가 한 20여 종 있고요. 그리고 국방과 관련한 문서가 한 10여 종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원전 관련 자료 중에 그 미국에서 해외 반출이 금지돼 있는 MCNP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스페이스 3.0을 원전 관련자가 비밀리에 거래한 내용의 일부라면서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번 해킹으로 한빛 제3발전소 최신 조직표를 포함한 최신 내용들이 상당수 공개됐는데요. 네. 지난해 한수원이 정보 보호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이런 해킹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유출된 자료 역시 원전 안전과 무관한 일반 자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빛 제3발전소 조직도는 한수원 측에서 이것을 출력해서 관련자 20명한테 배포를 한 적이 있답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이 유출된 것 같다라고 일단 또 해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MCNP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온라인에서 $900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반출이 금지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또 스페이스 3.0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 해킹 과정에서 사용된 IP 주소나 악성 코드에 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자칫 원전 반대 그룹이란 이 그룹이 어떤 해킹 수법을 사용했습니까? 일단은 이번 것이 추가로 새로운 해킹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유출됐던 자료를 가지고 재탕하고 있는지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출되고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이것이 과거 자료의 재탕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킹에 의한 것인지부터 먼저 원인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킹을 이번에 또 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해킹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공개된 자료 가운데 이 악성 파일이 포함된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실수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도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북한에서 대남 홍보 사이트를 통해서 대남 홍보 사이트에 접속한 접속자들을 이렇게 감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신비전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2차, 3차 피해자를 양산시키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무엇보다 이 한수원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우려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자료가 원전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라고 한수원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원전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사실은 이 자료가 원전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이제 원전 관련 분들조차도 의견이 좀 나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가 안전과 무관하냐 아니면 유관하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유출된 경로가 어떻게 됐느냐 또 유출된 시점이 언제냐를 파악하는 게 일단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대책을 세운 이후로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가 유출된 것이라면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보안 태세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출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예,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유출 경로나 유출 시점을 더욱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동수사단은 해킹 조직이 북한 해커 조직이라고 잠정 결론은 내렸지만 뚜렷한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킹 조직의 윤곽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터넷이라는 것 특성상 그 어떤 해킹 조직을 밝혀내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수원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 어떤 정부뿐만이 아니고 미국 정부기관에서도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의 글로벌 보안 업체에서도 작년 한수원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한수원 사건 배후에 북한의 거조직이 있다라는 게 우리 정부만의 결론은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도 우리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곳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어떤 한수원 해킹 세력과 유사한 세력으로 보인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당시에 유출된 내용이 한 번 더 유출된 것이라면 이제 일으킨 사람들이 같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우선 이 한수원 자료 등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 자칭 원전 반대 그룹의 해킹 실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한수원을 공격한 해커의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한수원이나 원전 쪽에 사이버 보안 대책이 그닥 잘 돼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킹 수준이 그닥 높지 않더라도 내부에 침투할 수 있었던 여러 개연성들은 사실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보안 조치에서 작년 12월 이후에 보안 수준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한수원 쪽의 보안도 다소 이제 취약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전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 뭐 자료를 외국에 넘기겠다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는데요. 실제 실행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 공개가 거듭돼도 긴장감이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왜 그 원전 반대 세력이 계속해서 정보를 유출시키면서 이런 어떤 심리전 성격을 띠는 공격을 시도하냐면 현재 우리 정부가 과거에 한수원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 경로가 뭐였는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수원뿐만이 아니라 한수원 계열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수조사 실시해서 과거에 유출됐던 어떤 흔적은 없는지 또 추가로 유출될 어떤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지 좀 면밀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실시 돼야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심리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정부도 현재 정보의 유출 통로, 그다음에 유출 시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한수원 이전의 내부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또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원전 보안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원전 보안 대책을 강화하려는 중장기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 이후로 중장기 로드맵을 한수원에서 발표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려면 한 4,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이 예산을 좀 집중 투입해서 이런 조치들을 좀 빨리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놨고요. 예. 지금 한수원 관련한 사고가 계속해서 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긴급하게 확보해서 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투자와 관심으로 우리 수사기관의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